자, 이제 SOC 사업의 민간 자금 도입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SOC 사업이 뭐냐?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 해서요.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약칭 SOC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뭐냐? 우리가 기반 시설, 도로, 항만, 뭐 전철 또는 뭐 전철, 지하철 같은 말이죠. 이런 경전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SOC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원래 이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건설을 하고 운영하고 국가가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IMF 때 배경이 이렇습니다. IMF 때 국가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이 국가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예요. 도로, 항만, 전철 이런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민간 자본을 댄 자는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공사비를 빼야 되니까. 그 공사비를 빼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용어가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O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의미가 뭐냐 이거만 알면 돼요. B가 빌드예요. 건설한다 그런 뜻이죠.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아퍼레이트가 뭡니까? 운영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요. 자, 보세요. 이 BTO의 대명사가 뭐냐면 민자 경전철, 민자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민자 도로는 톨비가 비쌉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민자 도로는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도로 공사하는 데는 1,000원 이하입니다. 톨비가. 근데 이제 민자는 비쌉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어떻게 돼요? 민자 고속도로 있죠? 톨비 비쌉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대교. 저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천공항 하려면 인천대교 건너야 되잖아요. 이것도 BTO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쌉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좀 알고, 그럼 이건 BTO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천대교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경전철이 됐든, 이건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자금을 도입해. 그렇죠? 공공시설 건설. 건설이 뭡니까? 빌드. 자금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민간 업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걸 건설하는 거예요. 민간 업자의 돈으로. 민간 자원 도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되면 자 트랜스퍼. 즉 국가의 공공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퍼.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을 낸 자가 건설을 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을 하고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국가의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자본을 댄 자는 그러면 뭐 해서 자기가 공사비를 빼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줍니다. 운영을 해서 네가 이용료를 징수해서 빼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빼먹어라. 운영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오퍼레이터라 하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본으로 빌드 건설한 다음에 빌드는 준공이 되면 국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트랜스퍼 대신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줍니다. 국가는. 그래서 네가 이용료 징수해서 빼먹어라. 그래서 이용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BTO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TA 있어요. 자, 그럼 BTA는 뭐냐? 별거 아니에요. BTA 하면 리스라는 말 알아요. 리스. 리스가 뭐냐? 자, 임대차를 우리가 리스라 해요. 임대 입장에선 임대해 주는 거, 임차 입장에서 임차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스라고 해요. 리스. 따라서 이제 리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BTL 방식의 대명사가 뭐냐? 학교입니다. 학교는 BTL 방식이에요. 그럼 BTL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빌드가 나와요. 학교를 교육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민간 자금을 대는 그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이자가 이제 수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학교를 건설해요. 빌드. 그 다음에 준공이 되죠. 준공되면 국가의 소유권 이전합니다. 트랜스퍼, BT.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권이 있지만 운영을 못한다 이거죠. 왜 못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민자 고속도로는 어떻게 해요? 톨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인천대교도 톨비를 받으면 돼요. 민간 자본을 대자. 그런데 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잖아요. 돈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너한테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네가 임대인의 역할을 하고 나는 임차인의 역할을 할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임차료를 줄게 너에게. 임대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낸 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뭘 받는 거예요? 임대료 먹고 자기 공사를 빼먹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BTL이 나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요 임차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BTO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임차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 물건을 학교를 임차해서 임차인이 이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낸 자에게 임료를 줘서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이 바로 BTO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O에다가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다. 요 말 나오면 이건 BTO예요. 이 말이 없다. 그럼 이건 BTO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죠? 그래서 이제 BTL 나오면 학교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BTO 나오면 민자 고속도로, 인천대교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T와 BLT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ON. 영어 시간 됐습니다. 별거 다 하죠. 그래서 부동산 학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어떤 뇌에 자극을 많이 준다. 영어도 나오고 뭐 수학도 하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자, ON이라는 게 뭐예요? 공사로 하면 소유하다. 명사는 소유라는 겁니다. 온. 그래서 여러분 뭐야? 소유주는 오너라 하잖아, 오너. 그렇죠? 오너가 뭐, 오너가 이제 기업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이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build, own, transfer. 또는 build, own, operate, transfer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build, own, operate, transfer. 요 own이 요 앞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통 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BT 방식이라는 게 뭐냐 나오죠.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그렇죠? 시설을 뭐야? own 소유하면서 own 그래서 own이 나와요. own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운영한다 이거예요. 운영한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양도한다. 누구에게? 공모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가 뭐야? own. 운영이 뭐야? operate. 그 다음에 시설을 양도한다. 그래서 transfer.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설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다. build.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소유가 뭐죠? own.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도 해라. operate.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설을 양도한다. T, BO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BTO하고 BOT는 조금 다른 게 요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나온 단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건설한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빌드, 소유하면서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소유하면서 own, 그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국가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트랜스퍼, BO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LT잖아요. BLT는 BOT하고 BLT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BOT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을 해서 자기가 공사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BLT니까 임료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공사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 말 그대로요. 자, 민간 자본을 된 자가 SO 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건설해요. 빌드 건설.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중앙관청에 임대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냐? 당연히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돼서 중간청에다가 임대해서 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형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양도해야죠.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깁니다? 중간청에 넘깁니다. 트랜스퍼. 그래서 어떻게 돼요? BLT가 되는 겁니다. BLT. 그래서 BOT, BLT 이렇게. 자, BO가 뭐냐면요. 빌드, 민간 사업 시행자가 건설을 해요. 자기 돈을 가지고 빌드, 건설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건설, B가 되겠죠. 빌드. 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소유한다. 그럼 뭐 하나요? O. 운영한다. 운영하는 건 뭐야? 오퍼레이트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드, 온, 오퍼레이트. 그래서 민간 자본을 된 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건설을 한다. 빌드, 그리고 소유한다. 온, 그 다음에 C가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따라서 BOO 방식에서는 이게 안 나오느냐, 위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BO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BOT나 BLT는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느냐. T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운영하다가 다 빼먹으면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양도가 됐든 이전이 됐든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BOT, BLT가 돼요. 운영해서 자기가 공사를 빼먹는다. BOT.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BLT는 뭐냐면 자기가 임대해서 그 임료를 가지고 공사를 빼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공의 소유권 이전하다. 그럼 뭐야? BL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OT하고 BLT는 딴 거 없죠. 그래서 BTO에다가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에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다. 즉, 그 기간 동안에 민간 자본을 낸 자가 임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받아서 공사를 빼먹는 거죠. 이게 이제 BTA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해지냐면은 문제 풀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BOT, 예를 들어서 BTO, BTL, BOT, BLT, BO라는 게 있고 내용이 이렇구나. 근데 이제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명확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게. 뭐, 왜 내는지 그 이유도 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한 SOC 사업의 민간 자금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 냅니다. 내면 맞춰야 돼요. 이거 나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간에 이거 배우실 겁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또 1차 하는 분들 계시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 근거 법규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다시 말해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약칭. 이게 하나의 이제 근거 법규가 돼요.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요. 여기에 종류가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제 학문상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학문상 재개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학문에서는 이걸 통칭해서 재개발이라고 해요. 통칭해서. 이 재개발하는 단어를 놓고 볼 때 학문상이냐 아니면 도정법상이냐 이걸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학문에서는 이걸 다 무슨 개발이라고요? 재개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도정법이라는 내용을 놓고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통칭해서 그냥 재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비 사업에는 유형이 세 개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건 뭐 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외우느냐? 아유, 간단합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잘 보세요. 이거만 잘 보면 돼요. 저소득 주민, 이게 나와요. 저소득 주민, 당연히 도시지역입니다. 저소득 주민, 블라블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이거 나와야 돼요. 이거. 그래서 따라서 쉽게 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의 대명사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어떻게 돼요? 협소하고, 그 다음 계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진입 못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극히 열악이죠. 여기 이제 불나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따라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이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라 나왔어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블라블라 나왔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도시 저소득 주민 블라블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하세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블라블라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계약.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이거 대상이 어디냐면 달동네입니다, 사실. 서울의 달동네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거기가 이제 지역이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 재개발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 열악이에요. 극히 열악이 아니라 열악. 도로가 있긴 있는데 좀 폭이 좁다 이거죠. 폭이. 또는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블라블라 나오면서 주거 나오죠. 상업 나오죠. 공업 나오죠. 주상공이 나와요. 주상공 나오는 거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럼 재개발 찍으시면 돼요. 그럼 재개발 사업의 키워드는 뭐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주거, 상업, 공업 이거 나오면 이건 뭐야?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더 쉬워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또는 학교, 공원은 충분하나 이런 내용이요. 충분하나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나오면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만 보고 정비의 기반시설이 극혈락, 정비 기반시설 열악,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그래서 이제 지금 뭐예요? 일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나오죠. 여러분 일산과 분당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학교, 도로, 공원 이런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되면서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성수동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성수동이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이 막 혼합된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단독,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공장, 여기 뭡니까? 시장 이렇게 짬뽕으로 있어요. 짬뽕.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짬뽕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한남동, 성수동, 흑석동 이런 데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나누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핵심어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부터 이제 SOC 사업의 민간 자금 도입 방법 해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BTO, BTL, BOT, 그 다음에 BLT, 그 다음에 BO,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언급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 키워드만 딱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모의고사가 됐든 보고고사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관리입니다. 관리 마케팅 나오는데 이게 관리 마케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됩니다. 각 한 문제 되는데 여기가 원래는 지금까지 거의 난이도 하로 다녔습니다.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관리론에서 그 이제 임대료 계산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한 2년, 3년 됐습니다. 3, 4년 전부터 계산 문제를 냈는데 그 월세 계산하는 거를 냈는데 비율 임대차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 많이 걸려요. 그 계산 일일이 계산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런 문제 내면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방법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문제 풀이할 때 다 해드리겠지만은 공부가 얼추 되신 분들은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저쪽에 있어요. 아주 못 맞추라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뻔합니다. 내면 뭐 뻔하게 내는데 나온 조금 맞춰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관리에서는 뭐요? 복불복이에요. 그런 계산 문제 내면 아주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말 문제 내면 뻔하고 마케팅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말 문제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수업한 내용만 정리하면은 각각 한 문제씩은 다 맞춥니다. 자, 이제 관리라는 게 뭐냐? 자, 관리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제 구조를 나오는데요.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뭐야?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거예요. 뭐 다가구가 됐든, 뭐 매장이 됐든, 상업용 동산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투자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부동산은 꼭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 운영이라는 게 따라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 관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운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 배웠잖아요. 이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리라는 거는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건물주가 되겠죠. 이 소유자가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야? 관리업자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관리업자가 하는 그 역할이 부동산 관리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됐어요?
건물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까?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가 해야 이거죠. 대신 네가 너한테 수수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하여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관리를 하고 이것만 전문하는 게 이제 관리업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야죠. 그 대가가 이제 관리 수수료가 됩니다. 관리 수수료. 이게 이제 관리라는 업무 영역입니다. 근데 그 관리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네 가지까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만 딱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가끔가다 이제 부동산 관리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시설 관리하고 자산 관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그러면 이 시설 관리하는 게 뭐냐? 시설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시설을.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관리업자는 오로지 뭐만 하느냐? 시설을 운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엘리베이터, 주차장, 청소, 경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만 유지 보수해주는 이 관리업자를 시설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리다. 소극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소극적인 관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시설만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청소해주고, 경비 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고쳐주고, 주차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뺏기칠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 나머지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설 관리. 그래서 이걸 이제 시설 관리업자라 하고 소극적인 관리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반대말이 뭐냐면 반대말이 자산 관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역이 다른 겁니다. 이 자산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종의 뭐야?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전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즉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해요. 여기 모색한다는 게 컨설팅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관리라고요? 적극적인 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설 관리라는 건 작업복 입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몸으로 하는 이런 걸 시설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사무실에서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뢰인이라는 게 이제 뭐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자산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세금 문제라든가 매입, 매각, 포트폴리오, 그 다음 리모델링 할 거냐 말 거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말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게 자산관리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이 이제 자산관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건물주들의 자산을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가 있고 자산 관리가 있다.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나오느냐? 이 자산 관리가 이제 어떤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시험을 잘 내요. 요걸 잘 내요. 자, 이거 두 개만 잘 못해요, 여러분. 시설 관리라는 게 뭐고, 자산 관리가 뭐냐. 요 부분에 별표 표시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의 시설, 운전, 보수 해주겠다 이거야. 여기서 왜 해주라는 거 뭐냐면, 청소나 경비죠. 그래서 청소나 경비는 외주를 다 주죠. 에너지가 뭐예요? 보일러가 에너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운전 보수, 그다음 외주, 청소 경비, 에너지가 뭡니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이런 거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설 관리가 되는 거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산 관리 보세요. 자, 넥타이 매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산관리업자란 말이에요. 딱 의뢰인이 와갖고 뭐 아파트가 어디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산 투자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석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에 몰빵 때리지 마세요. 상가에 몰빵 때리지 마세요. 네? 상가가 여기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또 뭐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또 40평대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분산 투자해가지고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낼 거냐. 이 전문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의뢰인에게. 여러분 리모델링에 돈 겁나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네? 그 다음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할 거냐. 그 다음 시장 분석. 해주는 시장 분석. 시장이 이렇다. 그 다음에 재투자, 재개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매입하고 언제 매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그 자산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 났죠? 시설 관리하는 분하고 자산 관리하는 분하고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자산 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설 관리, 자산 관리가 명확히 구별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